$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시작을 하고요. 오픈 스튜디오에 오시면 저희를 보실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오미크론이 창궐하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좀 참으시다가 리오프닝 되고 좋아지는 봄날에 여러분들 꼭 많이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래원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의 데이터맨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못 봐서 네. 데이터 많이 쌓아 오셨다고요. 아, 네. 네. 준비 시간이 길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뭐 오늘 지난주 목요일 날 글로벌 라이브에 나오긴 했었는데 네. 모닝 브리핑은 이제 2주 만에 출연해서 그렇습니다. 다르죠. 결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아예 보시는 그 시청자층도 좀 다르죠, 다르신 것 다르죠. 같아서 예. 약간 뭐 겹치는 내용이 좀 있긴 하지만 네. 예, 새로운 것처럼 오늘 또 말씀을 드리기 여기서 한 위해서 가지만 질문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시청자층이 다르다는 얘기는 네. 어떻게 다른다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약간 제 느낌에는 당연히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 월스트리트 저희 모닝 브리핑은 진짜 저희 한국의 K 직장인분들이 출근하실 때 많이 보시는 것 네. 같고 맞죠. 예, 글로벌 라이브는 좀 해외에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요?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다르죠. 둘 다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네. 같지만 약간 좀 시청자층이 일부는 좀 그렇게 갈리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좋은 내용이 있으면 약간 중복되더라도 아침에 또 모닝 브리핑에서도 네, 한번 네. 또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좋습니다. 오늘,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장 얘기부터 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죠. 네,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네. 저희가 모두 참 힘들지 않았습니까? 힘들었죠. 힘들었어요. 정말 저는 그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그 멘탈 관리를 하면서 네. 제가 나올 때마다 또 멘탈 관리를 말씀드렸었는데 저 역시 지금도 매일매일 이제 약간 그렇죠. 돌에 닦는 기분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좋은 얘기들을 계속 찾아가다 보니까 다행히 설 연휴 때 반등이 크게 좀 나와줬잖아요. 네. 그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계속 저는 늘 이제 꾸준한 제 컨셉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것만 최대한 찾아서 네.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첫 번째 이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강세론을 얘기하시는 이제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소수 의견이 돼가고 있는데 실제 최근에 모건 스탠리나 이런 데서도 계속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뭐 실적이 좋아도 연준이 뭐 긴축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또 JP 모건이 꾸준히 지금 계속 좋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준비를 해봤고요. 여기 이제 이 JP 모건의 미슬라브 마테이카 스트래티지스트라는 분이 연준의 허키시한 페드의 허키시한 부분은 이미 already priced in, 이미 가격에 다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 너무 좋아합니다. Say it's time to buy stock. 이제 주식 사야 될 때다. 이런 표현을 그냥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때 저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도 명확한 걸 좋아해서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월가의 예상을 웃돌았다. 아까 우리 장석 부사님께서도 강조해 주셨듯이 결국은 실적인데 실적이 좋았고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은 많이 되고 있으나 여전히 치명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2021년에 중국의 주요 거시 지표들이 둔화가 되고 있어서 이게 중국의 제조업 쪽의 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건 미국의 어떤 인플레, 흔히 말하는 가격 인상, 소비자 가격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점이 다다랐다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도 이제 얘기하셨듯이 상반기에 물가가 좀 피크 찍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제 연준이 매파적인 스탠스를 조금 늦출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현재 JP 모건은 또 매수를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를 좀 확인하시고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또 인디펜던스 솔루션스 웰스 매니지먼트의 이제 폴 믹스라고 하는 또 유명한 이 매니저분이 있으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바잉 테크, 테크를 사긴 살 건데 그 전에 좀 뭘 확인해야 된다 아직은.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봐자라고 하셨는데 여기 첫 번째는 어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역시나 실적. 실적은 다 좋은데 가이던스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숏텀 레이트 스테빌라이제이션이니까 말 그대로 이제 단기물. 미국 국채가 연준 통화 정책에 가장 민감하니까 단기물 한 2년 정도를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안정화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나는 바잉 테크 관련 기술주를 살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년물이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근데 이분이 하신 얘기 중에 좀 눈에 띄었던 게 넷플릭스와 메타 플랫폼스는 장기 투자조차도 하지 않겠다. 좀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셨고요. 딱 집어서 얘기한 겁니까? 맞습니다. 오, 예, 이게 이걸- 이분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죠.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잔인하게 얘기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런 의견을 들으시면 또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는데,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이분의 생각이신 거고 또 매니저들이 각자의 또 이 그 기준과 철학이 있으니까 자기가 좀 다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은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또 반도체 쪽에서는 또 오늘 언급이 되는 엔비디아나 AMD, 퀄컴은 선호한다. 예. 훌륭하신 분이네요. 네. 대단한 분입니다. 예, 아니 요런 갑자기 걸. 그 전에는 넷플릭스 메타 플랫폼에서 이 얘기할 때는 막 이렇게 인상 쓰시다가 엔비디아 나오니까 바로 선회하시네요. 제 마음입니다. 네. 남자의 마음은 밝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봤고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실 게 결국 테슬라잖아요. 테슬라. 예, 지금도 뭐 투자자분들이 저한테 맨날 물어보세요. 이제 테슬라 좀 더 사도 될까요? 뭐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지금도 또 의견이에요. 뭐 회사의 공식 의견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예, 제 개인 하반전만 생각인데 깔아드려야 되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테슬라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좋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라서 예, 뭐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예. 뭐 테슬라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안 좋게 보신 분이 있고 갖고 계신 분들은 또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다 천차만별인데 저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기본적으로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CPI 지수 공개가 있잖아요. 1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그게 나오면 약간 또 연준의 긴축 스탠스를 또 불러오지 않겠냐라고 해서 혹시나 약간의 또 추가 하락이 있을까봐 테슬라 어차피 자체 종목의 이벤트는 지금은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매크로 이벤트가 있어서 그거 좀 확인하고 또 3월 달에 이제 FOMC 전후로 해서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쪽이고요. 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자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어제 배런스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비트코인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정확히 비트코인을 산 거죠? 네, 비트코인을 딱 집었습니다 기사에서. 그래서 제가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 가서 그 말씀 기사에 나왔던 테슬라가 2021년 연례 보고서를 10-K 공시 자료를 2월 4일 날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요거를 컨트롤 F를 비트코인을 쳐서 찾아서 요걸 제가 딱 잘라서 왔거든요. 그 기사에서 뭘 얘기했는지 직접 찾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요 밑에 있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한번 요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요번 4Q 실적 발표 자료였는데 공식 자료에서 제가 글로벌 라이브 때 한번 보여드렸었거든요. 디지털 에셋. 네, 여기 디지털 에셋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비트코인 평가 장부 가치를 아예 이렇게 밸런스시트 재무제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21년 3월 31일, 그러니까 작년 1분기 때겠죠? 그리고 그 다음 2분기 때, 그리고 9월 30일 때 기준, 그리고 요번 바로 12월 31일 말 기준을 했을 때 장부 가치가 지난 3분기 때와 요번 4분기 때가 장부 가치가 똑같죠. 예, 그래서 재무제표로 봤을 때 1.26 빌리언이라서 약 1.4조 원 정도의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자, 여기 보시면 그 연례 보고서가 2월 4일 날 업로드된 걸 찾아봤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비트코인 우리 투자했고요. 여기 보시면 The First Quarter of 2021년 1분기 때 우리는 투자했습니다. 여기 어그레게이트 총액 기준으로 약 1.5 빌리언.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장부 가치 정도 될 것 같고, 근데 현재 그 페어 마켓 밸류, 우리의 비트코인의 현재 마켓 밸류, 그러니까 시장 가치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99 빌리언이 됐습니다. 그러면 약 2.4조 원 정도니까 장부 가치보다 약간 더 올라가 있다는 뜻이겠죠. 예, 그래서 뭐 엄청나게 뭐 많이 벌었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가상으로는 조금 뭐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는 이익이 났다 이렇게 보는데 그걸 이제 제가 그래서 봤더니 이게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 가격이 급락하면은 실적도 줄어요. 그래서 빠지는 거 아니에요라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 직접적으로 영향 주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경우가 대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 가치를 실적에 반영하지도 않고요. 예. 근데 다만 매수 시점이나 매도 시점에 가치로 환산을 해서 요건 실적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매도를 해서 이익 실현을 했다. 또는 손절을 하거나 뭐 이랬다. 그럼 그거는 실적에 반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매수 매도가 없으면 당연히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에는 변화가 재무제표상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뒤에서도 보셨지만 이렇게 지난 분기와 요번 분기의 장부 가치가 똑같잖아요. 이게 비트코인이 그렇게 매일 움직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예, 장부 가치는 매입가는 결국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회계상으로는 손실이 없다고 해도 평가 가치는 크게 최근에 아시겠죠? 비트코인이 좀 내려갔잖아요. 예, 그래서 SEC에 제출한 자료에는 지난해 투자로는 1억 100만 달러의 평가손을 기록했다고 기술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제가 찾은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는 101 밀리언 오브 로스 비트코인에 손실이 있었다. 이게 요소리죠.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는 동시에 얻기도 했다. 1억 2,800만 달러의 이익을 또 그 포션을 팔아서 이익이 또 났다. 그래서 대충 그 차이를 보면은 한 2,700만 달러 정도는 약간의 이익이 생겼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많이 번 게 아닌데 그냥 이 기자분이 또 연례 보고서가 나오니까 네. 요 한 부분을 찾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또 비트코인 빠지면 테슬라도 빠지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예, 실질적으로 재무제표는 이런 식으로 실제는 팩트가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이제 실적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 실적에 반영되는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점검을 했다면 이제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전망을 보니까 뭐 테슬라가 네. 향후에 일반 레거시 기업들을 그냥 뭐 매출로 다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네. 좀 긍정적인 기사가 있네요. 네, 뭐 그 모건스탠리 아담 조나스라는 분은 예전에는 되게 그 테슬라를 부정적으로 보시다가 그렇죠. 예, 긍정론자로 이제 바뀌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의미 있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마침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 레포트를 내시면서 그 목표 주가를 1,300달러를 제시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얘기를 세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테슬라의 매출이 5년 내에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의 매출을 넘어설 것입니다. 그래서 5년 안에, 5년 안에라고 아예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전히 뭐 테슬라가 완전히 제로섬으로 다 가져갔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근데 앞으로 2년 내에는 더 분명해질 것 같다. 그러면서 2026년까지 테슬라의 연매출이 360조 원을 이상을 넘어갈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완성차 시장에서 3.5%거든요. 이제 전기차 시장이 아닌 전체 내연기관 차까지 다 합친 이 정도인데 2030년까지는 거의 뭐 4분의 1, 5분의 1까지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좀 좋게 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요번에 테슬라 실적 발표를 하고 요날 28일 날 죄송합니다. 아침에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마침 그날 제가 밤에 글로벌 라이브를 하고 그 다음날 주가가 엄청 밀려서 네. 뭐 주가 그날 뭐 테슬라 IR 자료 파헤치기였는데 주가가 파헤쳐졌다 뭐 이런 농담들도 제가 들었었는데 네. 이게 좀 결국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다시 리커버는 됐는데 그때 이제 빠졌던 이유가 테슬라가 공급망 문제 이슈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또 기대했던 사이버 트럭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 그리고 약 뭐 2만에서 3만 달러 수준의 중저가 모델을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렇죠. 그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지금 팔리고 있는 모델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악재였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역시나 이것도 틀릴 수도 있고 제 개인의 의견인데 제가 만약에 CEO라면 공급망 충격 속에서 당장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차량들을 더 잘 찍어내기 위해서 공장 증설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딱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도 우리가 갖고 있는 공장 내에서 풀캐파를 돌려도 지금 재고가 4일밖에 없어요. 테슬라가. 만들면 4일 내에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사이버 트럭이나 세미 트럭을 만들어서 그걸 수율을 높여서 당장 고객한테 인도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지금 있는 걸 팔기도 바빠서 잘 나가는 차를 잘 나가는 차에 더 집중해서 일단 올해는 그렇게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주주 이익을 더 극대화하고 그렇죠. 그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좀 더 잘 투자를 하고 캐파를 늘려서 세미 트럭이나 사이버 트럭이나 중저가 모델까지도 확산하겠습니다가 저는
제가 CEO였으면 당연히 맞는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잘하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일 주가는 그러지 못했죠. 시장에서는 트럭 네. 왜 안 나오냐? 그렇죠. 왜 신규 모델 없냐? 네. 이걸로 주가 좀 하락을 주가를 해야겠죠. 하락을 했던 거라. 그리고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 뭐 하락했다고는 하는데 사실 공급망은 다른 레거시 업체들도 비슷했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되게 잘한 선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저는 의아했다.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테슬라- 말을 있잖아요. 말을 우리 부장님처럼 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존 잘 팔리는 차에 집중하겠다라는 얘기하고 야 올해는 없어 신차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 너무 이런 거랑 앞뒤 다 자르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조금 완곡한 표현을 썼으면 네, 좋았을 네. 텐데 아까 말씀하신 그 표현을 했으면 만약에 네, 주가가 네. 안 빠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쵸. 너무 단호하게 올해 신차 없다고 딱 하는 네. 바람에 주가가 빠진 게 아닌가 싶어갖고 네. 우리 전내원 부장님은 테슬라의 직원으로 좀 추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테슬라 뭐 안 일론 되겠지만. 머스크는 네. 약간 자신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뭐 살 사람을 알아서 사고. 또 아까 살 사람 말씀하신 알아서 4일 만에 차가 만들었는데 팔린다는 거는 네. 계속 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잘 팔리는 거니까 어떤 그런 기대감들이 그런 자신의 찬 네.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네. 여러 가지 데이터 가지고 오셨는데 테슬라 관련해서 지금 공식 IR 자료를 통해 수익성이 테슬라가 왜 개선될 수밖에 없는지를 좀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 지금 물을 주셔서 물을 마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저는 밤에는 사실 괜찮으신데. 저는 담배를 안 피거든요. 네. 근데 참 이상하게 아침에 이렇게 예, 방송을 할 때 낮에도 안 그러거든요. 네. 이상하게 예, 목에. 병원 한번 가보세요. 네, 아닙니다. 예, 저 백신도 잘 네. 맞았으니까 네, 너무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좀 자료로 돌아가서 네. 말씀드려 보면 제가 지난주 글로벌 라이브 때 좀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이게 테슬라 키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지금 뭐 베이클 인도되고 있는 분기별 수치나 네. 그걸 보시면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예, 운영 현금 흐름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프리 캐시플로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순이익도 이렇게 지금 견조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네. 이런 차트가 보이면 재무제표상 이 기업은 정말 보통들은 되게 투자하고 싶어하는 어떤 재무나 실적에 보여주고 있는 차트와 비슷해 보이는데 최근에 수익성 개선되고 있는 게 캐파, 그러니까 공장의 가동률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또 두 번째로 기인을 했던 게 생산 효율도 개선이 되고 있어서 특히 캐스팅 주조법 이제 부분으로 이렇게 용접을 해서 여러 개의 부품을 이어붙이던 거를 그냥 한 번에 거푸집에다가 한 번에 딱 캐스팅으로 찍어서 네. 하부, 그러니까 차량의 테슬라의 하부 부분, 예, 뒷부분은 캐스팅 주조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앞부분까지도 캐스팅 주조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글로벌 라이브 때 이걸 이제 그 정프로님께서는 난 캐스팅 주조를 별로 뭐 신뢰 안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근데 이건 차 망가지면 그러면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자동차 장인들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생산 효율에도 굉장히 좋고 그쵸. 그리고 의외로 그 흔히 말하는 안정성이 또 올라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강성이 더 좋아진다는 얘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실제 빠르게 찍어낼 수가 있잖아요. 네. 안정성을 좀 더 높이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그 원가도 많이 하락시켰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의 10% 정도를. 그래서 제가 테슬라 IR 자료에서 평균 판매 단가가 약 49,700불 정도더라고요. 근데 대당 원가도 거기 명시된 걸 찾아보니까 34,700불 정도 돼서 두 개를 빼서 제가 단순 계산해 보니까 단순 마진율이 39% 정도 나오더라고요. 여기에는 이제 뭐 인건비나 뭐 매장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은 단순한 ASP와 대당 원가만 그냥 뺐으니까 실제 마진율이 좀 더 낮아지긴 하겠지만 이게 기존 레거시 자동차 업체에서는 상상 못하는 그쵸. 마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테슬라의 또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요게 이제 그 캐스팅 주조인데, 예, 요거는 이제 시간상 넘어가고요. 네. 여기 보면은 IR 자료에서 이런 걸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글로벌 베이클 인벤토리. 지금 우리들의 테슬라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실제 재고 일자 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계속 분기마다 줄다가 이제는 4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4일 내에 나가기 바쁜 상황인 거예요. 차량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게 네. 계속 공장도 많아지고 네, 더 네. 많이 만드는데 네.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네. 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공장을 더 늘리겠다라고 네.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요번에 캘리포니아나 뭐 상하이나 베를린이나 텍사스 IR 자료를 토대로 보면 이쪽에 지금 굉장히 빠른
양산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번에 상하이 쪽에서도 모델 3와 Y의 이 프로덕션 생산을 램프 퍼더 좀 더 많이 할 걸로 지금 저희는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기가 팩토리 텍사스는 2021년 말부터 모델 Y의 생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라고 아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오스틴, 이 텍사스 오스틴에서 오스틴 메이드 모델 Y, 여기서 만든 모델 Y에 대한 파이널 서티피케이션, 최종적인 정부의 승인이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딜리버리 투 커스터머, 고객에게 이제 인도를 시작할 겁니다 라고 IR 자료에서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말씀을 드렸고, 조금 이제 뒤로 제가 빠르게 좀 넘어가 보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글로벌 라이브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이런 걸 생각해요. 요번에 IR 때 또 자꾸 생뚱맞게 이제 로봇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더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날 당일에. 아니 뭐 사이버 트럭이나 그쪽을 자꾸 집중하지 왜 또 자꾸 무슨 M1 뭐 로봇을 얘기하나 뭐 휴먼 로봇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길래 다들 이제 뭐 좀 생뚱맞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사실은 이분이 얘기하는 거를 제가 잘 주목을 해서 보면은 AI 관련된 부분에 연관이 다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팩트를 놓고 봤을 때 테슬라가 반도체 칩 설계를 직접 해서 지금 도조칩이라는 걸 자기네가 직접 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조칩을 뭐 예를 들면 TSMC라든가 뭐 삼성전자 같은 데 요청을 해서 7나노를 만들어서 지금 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설계도 직접 했고 각 차량의 소프트웨어까지 직접 개발을 해서 그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FSD라는 이름을 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고 있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만들고 끝이 아니라 계속 매주마다 거의 1년에 50번 이상 업데이트를 OTA, 오버DA를 통해서 업데이트까지 해주고, 그러니까 계속 타고 다니신 분들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오류가 떠서 버튼을 누르면 본사로 자동으로 오류 내역이 가요. 그다음에 그 다음 업데이트 때 그걸 수정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다 업데이트 상황이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간 피드백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특정 차량을 샀는데 내 차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트윗을 올려서 고쳐주세요라고 한 달 안 고쳐주잖아요. 이제 제가 공업소 가서 고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차량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인 거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뭐 내비 업그레이드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하고 있어서 어쨌건 테슬라 차량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는 데이터도 다 모으고, 그러니까 컴파일러도 하고 라이브러리도 하고 드라이버까지 가능한 거를 할 수 있는, 가능한 현존할 수 있는 업체는 구글 정도거든요. 현재 구글 테슬라. 그래서 칩 설계 능력이 있는 뭐 이 NPU 이런 것들 스타트업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렇게 초대형 규모로 확장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자기 발전하면서 운영하는 회사는 사실은 테슬라 정도다. 그래서 AI 로보틱스를 많이 얘기를 하고 하는 게 결국은 다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의 표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지금 당장은 이걸 뭐 구체적으로 막 보이진 않고 이걸로 돈을 엄청 벌고 있다는 어렵지만 이걸 계속 주목은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몇 대 팔았다, 마진 얼마 남는다도 중요하지만 예, 그래서 뭐 IR 자료에 이렇게 또 사진들이 있었는데 예, 이런 것들 뭐 공장 사진들은 예, 참고로 보시고 벌써 이렇게 텍사스 공장이 이만큼 만들어졌다. 예, 뭐 안에 내부도 벌써 이 독일 쪽도 또 기가 텍사스도 이렇고 뭐 상하이 쪽도 이만큼 벌써 만들어서 진행되고 있고, 예, 구체적으로 눈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하시면서 지금 뭐 테슬라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 분, 안 좋게 보시는 분 다양한 생각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또 IR 자료 토대로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는 또 쌈프로 앱에 또 올려둘 테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목소리 가다듬느라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비인후과를 꼭 가보세요. 예, 지금 알겠습니다. 채팅창에도 엄청 많이 용각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많이들 걱정하시니까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 현대현 부장 함께.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